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중당이 법원에 나온 전두환 씨가 무거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그동안 갖은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정을 모욕하지 않도록 법정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발로 유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자신의 죄를 밝히고 겸손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 사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뒤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한편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늑장 추천과 자격 미달 후보 추천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시켰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일제 만행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본 정부로부터 3억 달러를 받고 대부분을 각종 경제 개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가 이 배상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시청 민원실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과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80을 넘긴 백발의 할아버지도 세상을 등진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요새 하늘말로 개죽음을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유족들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의 상대방은 일본이나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가로 일본에서 받은 무상 자금을 돌려달라는 것. 지금까지 제기한 4차례의 소송에 전국에서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피해 배상금을 가지고 국가 건설을 위해서 쓴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 정부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배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수시나 이 지역 지방에 있는 대다수 시골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 정보를 모르니까 피해 신고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다. 한편 유족회 측은 다음 달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5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지난달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1월 조사 때보다 3.8%포인트가 오른 64%로 민선 7기 들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간 광역시도별로 각 1,000명씩 만 19세 이상 성인 17,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특보가 최고 8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남도 5.18는 지난해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올해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실에 서둘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인 2,240개 학급에 아직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는 38개의 공기정화장치를 신청했지만 8대만 보급됐습니다. 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실습교실에만 정화장치가 가동 중입니다. 바깥에 미세먼지가 다 보이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환기를 시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교실 내에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올해분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 48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정화 효과와 효율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한 만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가끔 학교에다 빨리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효율값도 효율값이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외부에서 지금 판단했을 때 불안 심리가 커서요.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이게 생활할 때 있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서 불만이 커지자 전남도의회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예산으로 88억 원의 예비비 사용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고등검찰청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시민활동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시민활동가 한창진 씨가 자신의 추론에 따라 주 전 시장이 상포지구 사건에 개입했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표한 것은 맞지만 공공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해 한 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SNS 등을 통해 주장해온 것은 비방 목적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산업 발전을 주도할 고급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상 증강 현실과 드론, 마이크로 그리드, 마이스와 음식, 스마트팜, 양식 등 7개 분야의 전문 인재를 우선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이를 담당할 전문 교육 훈련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남 산업 선도 인재 육성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취업 중심의 단기 기술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 맞춤형 실무 학습과 전문가 멘토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교육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안에 교육생을 공개 모집하고 개강할 예정입니다.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허가부터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이르자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 태양광 사업 허가가 이루어진 건 지난 2016년. 이후 주민들은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제 광산활동 탓에 오랫동안 땅이 오염됐고 최근까지 일상생활과 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 일제시대에 광산이 운용됐던 흔적입니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당시 일제는 철과 금 등 광물들을 집중적으로 캐내면서 마을 일대가 중금속으로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토양조사 결과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발견됐고 일부 지역에선 오염 우려 기준을 8배가량 넘기도 했습니다. 공식 결과는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굳이 오염된 땅 위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땅을 갖다가 파헤친다면은 바로 중금속이 바로 그냥 그 지상으로 불거지는데 그것이 빗물에 씻기고 바람이 날리고 그러면은 그 바람 날리면은 그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다 전답이 다 가라앉게 되고. 그러나 개발행위 신청과 취하가 반복되는 등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린 조치 명령에 따라 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저렇게 반대하고 있고 또 흙을 반출하려고 하면 일단 뭐 진입도로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반출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뒤에. 하지만 주민들은 정화활동 과정에서 오염 토양이 마을로 다시 유출될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애초 사업 허가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의견 청취와 현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주와 생태 환경을 강조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 속에서 앞으로의 순천시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세월 호의 아픔을 품고 있는 진도항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해 동북아 관문항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석탄재 매립 논란 때문에 2년 전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항 POG 공사 현장. 송토 공정을 앞두고 연약 집안 처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6년 석탄재 매립에 대한 주민 반발과 시공업체 소송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 법원의 조정으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석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국민해양안전관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혼합 사용한다면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진도항 배우지 개발 예산 절감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70배가 넘는 POG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수산물 가공 공장과 신재생에너지 단지, 이색 대형 매장인 오션몰, 복합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배우지 개발에 맞춰 진도 연안항 건설과 국도 18호선 선형 개량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그렇게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객부두, 여객 및 화물부두 200m가 주 200m하고 준설이 항로 준설이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진도군은 당장 내년에 제주와 진도항을 2시간대 오갈 수 있는 카페리선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수심이 깊고 큰 바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항만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진도항 일대를 다목적 부두와 마리너항, 호텔, 무기박물관 등을 갖춘 국제항으로 개발해 동부가 관문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지역의 심각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해 주민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흥과 도양, 과역, 동강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를 배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초중고생 100원 버스와 고흥 복내 간 좌석 버스 운행은 물론 벽오지 마을버스와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 운영 등 군민 교통 편익 증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에서 밤샘 주차로 적발된 대형 차량이 1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대형차의 밤샘 주차 행위를 단속한 결과 화물차 88대, 전세버스 23대, 모두 13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대형차의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올해도 선시 단속을 벌여 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후보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 등을 담거나 사업 계획이나 수지 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과 임원 배우자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와 조합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도 함께 고발됐다며 위법 행위 적발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생산되는 콩 등 두류에 대한 가격 인상과 전량 수매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확정된 정부 수매 방침에 따라 올해 자급률이 22%에 불과한 콩은 생산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하고 수매 가격도 특등 규격 등을 신설해 인상된 가격에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수매 물량은 전국 6만 톤 가운데 12%인 7,300톤이며 수매 약정 체결은 6월 28일까지, 수매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올해 안에 고흥읍 지역에 치매 전문 병동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국도비와 군비 등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3층 52개 병상 규모의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심의, 계약 심사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후에 내려오는 청정한 북서풍을 기다리게 되네요. 그 전까지는 이처럼 먼지가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은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옅은 안개 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있어서 잔뜩 희뿌연 모습입니다. 조금 전 경기 남부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고요. 이 서풍을 타고 유입된 스모그가 점점 남부지방으로 퍼지면서 경북 상주도 88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서울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에는 내일은 전국의 공기질이 청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오늘 낮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반짝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